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31일 오전 5시 반입니다. 제가 계속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그리고 이 세계 전체에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앞으로 트럼프 4년이 계속되면은 한미 동맹이 아주 결정적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김정은의 핵 무장은 막지 못하게 될 것이고, 북한은 핵 무장 국가가 되고, 대한민국은 좌파 정권에 의해서 김정은의 인질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당선되면은 새로운 찬스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당선되면은 세계에서 자유를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이 기댈 언덕이 생깁니다. 그리고 미국이 미국적 가치를 수호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대선을 지켜보듯이 저는 조마조마한 가슴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대충 바이든 압승으로 굳어지고 있는 판세입니다. 이제 사흘 남았으니까 D-3 미국 대선 판세는 여전히 바이든 압승 구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하원까지 민주당이 이겨가지고 공화당을 참패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전국 평균은 바이든이 트럼프를 9%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경합주에서도 대체로 바이든이 우세합니다. 핵심 4개주, 즉 플로리다에서는 2%, 펜실베니아에서는 6%, 미시건에서는 9%, 위스콘신에서는 10%포인트 차이로 바이든이 트럼프를 앞서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트럼프가 3%포인트 우세합니다. 이 3%포인트 이상 이기고 있는 주를 기준으로 예측을 하면은 바이든이 291표, 트럼프가 163표, 현재 여론조사대로 가면은 바이든이 357표, 트럼프가 181표, 여론조사가 2016년처럼 틀렸다고 가정해도 바이든이 335표, 트럼프는 203표로 어느 쪽이든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270표를 얻으면 당선이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9명의 선거 전문가들을 뽑아서 물었더니 전원이 바이든 당선과 민주당의 상원 장악을 예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세계에서 가장 공정하다는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어제 사설에서 왜 바이든이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트럼프를 크게 낙선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영국이니까 직접적으로 미국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지만 이런 사설이 미국의 상층부에 끼치는 어떤 영향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코노미스트지는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을 세계의 등대로 만들어 온 가치를 모독했다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 사설의 요지를 제가 좀 의역을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쉽게. 이 사설은 4년 전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보다 미국은 더 분열했고 더 불행해졌다고 문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분노 덩어리이고 파당성은 더욱 강해졌으며 그 결과로 23만 명이 코로나로 죽었다. 바이든은 기적을 만들 사람은 아니지만 백악관에 안정감과 교양을 다시 넣어줄 좋은 사람이다. 굿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표가 있다면 바이든을 찍을 것이다. 트럼프는 행정부 수장으로서 보다는 국가 수반, 즉 미국적 가치의 수호자로서 더 실패하였다. 잘한 점도 있지만 그는 본질적인 면에서 실패하였다. 미국을 세계의 등대로 만든 가치와 원칙을 모독한 사람이다. 협박과 거짓말을 다반사로 한다. 미국을 분열시켰다. 자신 편이 아닌 사람들을 대변하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다.
거짓말을 대안적 사실, alternative 팩트라고 사칭해가지고 진실을 경멸하였다. 그가 하는 말은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도 공화당은 치어리더처럼 그를 비호만 한다. 트럼프는 민주제도의 작동 원리인 경제와 균형을 훼손하였다. 법무부는 트럼프의 복수기관이 되었다. 측근들을 멋대로 사면하고 친척을 백악관 요직에 앉혔다. 외국과 공모하여 경쟁자의 약점을 캔다. 단지 승리하기 위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권위를 훼손한다. 이는 그가 지키겠다고 한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는 패거리 의식과 거짓말로 코로나 대응에 실패하였다. 국민을 단결시킬 찬스를 놓쳤다. 민주당 지사들을 경쟁자로 취급하였다. 세계적 권위를 가진 질병관리본부를 무시하였다. 과학을 무시하였다. 마스크도 끼지 않았다. 그리하여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생겼다. 그는 동맹국을 편협한 마음으로 대했다. 아무리 막강한 미국이라도 홀로 싸울 수 없으며 동맹은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을 증폭시킨다는 점을 무시하였다. 그리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의심, 즉 미국의 자유를 말할 때는 힘이 정의라는 뜻을 위장하는 것이라는 저들의 의심을 비극적으로 정당화하였다. 2016년에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몰랐지만은 이젠 알게 되었다. 그를 찍는 것은 분열과 거짓말에 투표하는 것이다. 국가적 제도를 개인 사물입니다. 사물처럼 취급하는 자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모든 이들을 위한 자유와 민주의 챔피언이 되어야 할 나라를 힘께나 쓰는 큰 나라 정도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반면 바이든은 중도적이고 제도를 존중하고 동의를 얻으려 노력하는 사람이다. 사령관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 적극이다. 그는 혁명가가 아니다. 부통령 후보 해리스와 함께 좌파를 통제할 힘이 있다. 민주당이 압승해야 공화당이 트럼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크게 져야 한다. 미국은 운명적 선택의 기로에 있다. 진실을 무시하는 분열된 인치의 나라인가? 아니면 미국을 세계의 희망으로 만들었던 가치의 수호자로 되돌릴 것인가? 지난 4년간 트럼프는 파괴적 대통령이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어 백악관으로 들어간다면 미국은 재생할 것이다.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트럼프가 미국의 문재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적힌 대로 사실을 무시하고 과학을 무시하고 제도를 무시하고 법치를 무시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일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4년간의 아마 나중에 암흑의 시대로 기록될 겁니다. 4년간의 트럼프 시대를 끝장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민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느냐? 바이든의 당선이 한국인들에게 각성을 촉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